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2월 6일 2시 09분 시장을 이기는 전략 미스터 마켓 갈게요. 오늘 방송은 지난번하고 이어서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의 장점, 단점을 이야기를 한 것에 이어서 오늘 내가 마켓10 10시 42분 타이밍에 하는 방송에서 추세 패턴의 중요성도 3까지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이 28 변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들어갈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갈까요? 나는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거든요. 뭐 가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는 사람은 아니고 얘기하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따가 한번 채팅창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프로그램 이름이 바뀌나요? 안 알려준대요. 그거 빨리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내가 반도체 쪽은 오늘 시간이 되면 반도체 쪽도 코멘트를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2차 전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죠. 방송 출연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같이 시장 얘기해주고 뭐 월요일하고 수요일 해갖고 한 번은 뭐 반도체든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이쪽 섹터, 그 다음에 한 번은 뭐 2차 전지 섹터 해갖고 일반인들이 주로 좀 관심 있는 걸 해주고 싶지만 주로 여러분들은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아서 이 미스터 마켓은 유독 2차 전지 위주로 내가 방송을 해주는 것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2차 전지도 지금 좋지만 지금 더 잘 가는 주식은 제약 주서부터 진짜 더 잘 가는 주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잘 가는 주식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가 어제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종복 TV에 그 패턴을 설명했는데 그게 12월 달 장의 특징으로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쪽은 물량이 작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내가 그냥 툭 하고 섹터만 얘기하고 가는데 여기 지금 보면 유한양행도 이거 이제 슬슬 영상 뜰 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11월 초중순 타이밍에 이 방송에서 추세 패턴 설명하면서 이거 내가 말한 대로 되나 안 되나 보라고 이거 확정형으로 단정 지었던 주식이에요. 이제 어제 오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다음 주에 내가 영상 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틀어주는 종목 중에 이렇게 중심 이론으로 하는 게 2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제약주가 기똥차게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도 와 이제 이건 또 올라가네. 여러분 이건 특징으로 잠깐만 보고 갈게요. 링크 제네시스 오늘 7,000원까지 날랐습니다. 요거는 내가 살짝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가 얻은 건가 모르겠어요. 11월 27일 방송 때 NPU 관련주 실시간으로 NPU 관련주가 요거 딱 움직이는 요 찰나에 지금 링크 제네시스가 날라간다. 요게 내가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NPU AI 쪽이거든요. 하면서 이거 실시간이에요라고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이건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한 건 요 날이고 27일 하나 둘 셋 넷 대여섯 번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눌림목 6일 딱 조정받고 오늘 거래 시르고 날라갔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내 방송 시작하고 7분 13초 쪽에 있을 때 그리고 그 LB자 들어가는 주식도 그때 얘기했는데 이것도 날라갔고요. 그 다음날 날라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28일 날 날라갔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 보이지 않죠? 그리고 미래반도체인가? 얘도 거래가 실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말 그대로 거래가 안 실리다 보니까 흐르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한 서너 종목 얘기했는데 요거 하나가 흘렀고 나머지는 날아간 것도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추세 패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세 패턴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잘 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방송 관련해서 코멘트는 슬쩍 또 가겠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상당히 좋은 거 지금 두산 로봇 이것도 실시간입니다. 이게 아까 두산 로봇이 이제 올라가기 위한 뭐 눈치 보기네 뭐 조정이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이 패턴은 여기서는 따라 붙으면 안 되는 패턴이에요. 왜냐면은 이 마지막 마디에 올라간 기간이 13, 14일 올라가고 이틀 눌리고 올라가는 거라 만약에 종합이 350을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따라 붙는 건데 종합이 350으로 간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340에서 342 부근 정도 저항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건 요쪽 어딘가에서 또 부딪히면서 이거 실시간이에요. 여기서 박스권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야 1, 2, 3, 4, 5파 나만 봐라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패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쪽도 지금 저점권에 와 있고서부터 하는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오 마이 갓. 만보가 아니고 천보. 이 주식이 이름이 만보였어야 돼요. 만보기 이것도 지금 바닥 탈출하고 있네요. 이런 주식이 지금 잘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LNF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요. 이쪽하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내가 지난주에 다음 주 시장 전략 준 걸로 한번 몸풀기 들어가면서 갈게요. 단기, 중기, 장기 구분해서 지난주에 그 장단점이나 그런 걸 얘기했고요. 사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윤재 앵커가 마이크를 너무 빨리 주는 바람에 커피를 못 먹었어요. 한 잔 해도 되겠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요? 대답이 없네요. 귀가 한쪽밖에 안 들려서 안 들리나요? 요새 사랑한다 말해줘라는 프로 너무 아름다운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들 그런 드라마 보면서 힐링을 하세요. 힐링을. 그죠? 예, 그런 드라마가 시청률이 한 20%씩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시청률 2%도 안 나오고 집어던지고 막 그죠? 여기 음해하고 저기 막 어떻게 해서든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거 시청률 9% 나온 것 같고 좋다고 시청률 1등이라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주식은 실시간 방송이 최고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패스. 자, 양시장 반등의 단기 목표치 근접 후 조정의 제일 중요하고 좋은 얘기 기존에는 하락장인데 지금은 반등이 이어지는 장. 그 다음에 옵션 가격 구조상 종목 장세 및 시장이 급락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앤드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싶어하는 모양. 그 다음에 150 기준에 1350에서 1400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요 반도체가 NPU 쪽,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NPU 쪽, 그 다음에 선별 제약, 이 선별 제약들 어제 한 번씩 다 튀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유한양행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내년도쯤에 아니면은 12월 말 때나 1월 달쯤에 갔을 때 급등할 수 있는, 급등해 있을 것 같은 제약주를 숨두시지 말고 5종목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근데 그들 주식들이 바닥에 있거나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가끔 가다가 왜 그 항생제 관련주 해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잘 보세요, 여러분. 그쪽도. 이쪽이 지금 중심이고 여기 보면 로봇, AI 등은 조정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고요. 어제 그저께가 월요일, 어제가 화요일, 오늘이 수요일, 내일이 목요일, 글피가 금요일이면 여기서도 딱 수요일쯤 되니까
이 조종 중이었던 로봇과 AI들도 하반 경직성이 좋은 것도 중심 이론하고도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지수가 흔들리거나 2차 전지가 밀렸다면 아마 저들은 내일 아마 튀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좋은 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건지는 나도 아직은 내가 감은 없어요. 대신 오늘 방송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쪽만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엔터 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도 저쪽 오히려 인공지능 기반형 이거 실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거 얘기하는 사람 아니고 뭐를 강조한다, 여러분? 실시간을 강조한다. 이것도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FST 보면 얘는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FST는. SNS텍도 이거는 무슨 기사가 있나 보군요. 이건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여러분. 솔브레인. 기억은 나세요? 11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이오테크닉스 9월 달이군요. 9월 말 타이밍에 이오테크닉스 이쪽에 있을 때 15만 원에서 16만 원 올라가 있을 거라고 내가 VOD 남긴다라고 할 때 비교했던 주식이 솔브레인 홀딩스. 그 처음에는 솔브레인 홀딩스를 처음에는 이오테크를 좋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솔브레인이 올라간 다음에 솔브레인도 내가 이렇게 추세 패턴 그면서 이건 11월 달 얘기예요. 이런 걸 매수 추천하고 싶은데 하면서 슬쩍 지나갔을 거예요. 이것도 누군가가 댓글에 써주면 나는 지나가지만 댓글에 안 쓰면 내가 꼭 이거 영상 떠서 줄 겁니다, 여러분. 잘 가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쪽은 비리비리한데 저쪽은 세게 잘 가죠. 그게 지금 시가총액이 약간 좀 떨어지는 새롭게 떠오르는 주식들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섹터 점검 한번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이종복 의견은 코스닥이 1350에서 1400 부근으로 갈 때까지는 현금보다는 주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1등이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로봇 AI는 지금 약간 눌리고 있을 거고 지금 매수 권역입니다. 다만 지수가 눈치를 보다 보니까 거래량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 다음에 제약 등이 공략주로 양호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환율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장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되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쪽에 최근에 급등한 쪽은 단기 대응이 돼야 되고 눌리면 매수 관점이지만 치고 올라가면 오늘 마켓텐에서 얘기했듯이 그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런 데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여기 지금 아까 천보가 쳐 올리듯이 2차 전지 그 장비 쪽이나 아직도 바닥에 있는 쪽은 돌 거거든요. 그쪽으로 다 매수하면 되는 거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은 차익 실현하면서 그쪽 섹터에서 덜 올라갔거나 바닥에 있는 주식으로 다시 그 돈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어디까지? 코스닥 150 기준에 1350에서 1400대까지. 이 정도 전략이면은 내가 봤을 때는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 패턴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고 요 정도 가이드라인에 지금 2시 23분이니까 영상 하나를 먼저 듣고 그죠? 영상 하나를 먼저 듣고 그걸 가지고 한번 내가 기법으로 먼저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영상이 포스코 퓨처엠 월요일 날 에코프로 BM만 얘기해서 좀 섭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섭하지 마라.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우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됐어요? 영상 틀을 때 저는 커피 마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영상 큐.
와, 질문도 많았어요. 지금 짧은 그 내용 중에. 근데 이제 내가 좀 아쉬운 건 이종복이가 이걸 진짜 좋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무지하게 좋게 얘기하고 이 주식은 내가 이 토마토를 그만둘 때까지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다만 분할 매수를 할 때 35만 원대 했으면 이번 주에 이종복은 일주일 내내 지금 시장을 좋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에코프로 BM도 얘기해 줄 때 자신 있게 막 얘기해 주고 했던 걸 봤으면 여기 쪽에 왔을 때 이걸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 방송을 안 보셨어요? 꼴비기 싫어가지고 나는 흔들릴 때는 그냥 오늘 현재가 기준에 밑으로 밀리는 게 흔들린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들릴 때는 이종복 이름 대놓고 쓰고 추가 매수 비중 확대에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이번 주에 포스코 퓨처 50%까지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전략을 줬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종복 유튜브를 봐도 나와요. 30에서 50%. 근데 이분은 지금 12%인데 매수가도 35만 원이면 진짜 아깝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얘기 드릴게요. 올라갈 때는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단기 저항이에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기본적으로 최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5에서 3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최소입니다. 내가 보는 최소 목표가. 그러면 내가 보는 조금 더 높은 목표가는 38만 원에서 40만 원을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거는 이 정도 시청자 갖고는 안 된다. 끝! 예.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2명이 채팅을 했는데 레인보우 이종복님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폭탄 맞았다.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다시 사도 된다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내 댓글에 전문가님은 갓종복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좋아요 한 번이라도 누른 사람들인지 그거 인증하면 내가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장담을 하거나 이름을 쓰거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영상을 떠도 원래 두산 로봇을 떠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뜨잖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거 영상 떠서 얘기해주면 쫓아 들어갈까봐. 자, 우선 포스코 퓨처부터 얘기할게요. 저 얘기를 한 게 11월 3일이면 지수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위치였었죠, 여러분. 11월 3일 한번 볼까요? 11월 3일이면 여기에요, 여기.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이렇게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50%까지 사라고 했네 어쩌네 하면서 뭐 지가 뭔데 어쩌고저쩌고 이거 당장 비중 너무 작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저 시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다른 증권 방송이든 어디든 테레비를 봤으면 1차적으로 2차 전지는 끝났으니까 반등 주면 일단 비중을 줄이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종복이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내 대놓고 얘기하지만. 아니면은 기존에 추진해서 물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떨 때 입장이 확 바뀌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어느 시점에서 입장이 바뀌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날아가고 나면 팔으라고 하더니 이렇게 날아가고 나면 이제 밀리면 저점 매수 관심 가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종복이가 그걸 나쁘다, 그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추세 패턴에서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그 자들의 어떤 습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어요? 팔으라고 해서 팔았더니 날아간 다음에는 다시 좋아졌대. 근데 그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추세와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통성이 있고 업종의 대표성이 있고 이 주식은 진짜 넘버1 기업이야. 그러면 죽었을 때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죽었을 때 사야죠. 죽었을 때. 대신 죽었다고 하면 좀 그렇고 급락했을 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사야죠. 나는 부동산은 잘 몰라요. 그리고 부동산은 어디가 꼭지고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 여기저기서 막 던지고 막 손절매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던지는 그 물건을 사야지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막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부동산은 그 텀이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2주 정도 코스나 길어야 32에서 34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30여일 정도 하락을 하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단기, 중기, 장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지금도 나의 의견은, 자, 이제 보세요. 포스코 퓨처는 마주보는 고점에 왔고 이것도 35만 원을 왔잖아요. 기술적으로 마주보는 고점에 왔고 거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죽으면 이게 쌍봉이다라고 하면서 에이 내가 이거 팔으라고 했죠 이러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감히 포스코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뒤에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일 게 뻔한데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흔들리면 매수가 맞다. 대신 적극자는 빠졌어요, 여러분. 그죠? 흔들리면 매수가 맞다. 이것도 내가 바로 분석을 해드릴까요? 실시간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고용지표가 어제 나왔다면 나는 대놓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고용지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고용지표를 본 다음에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자, 65일 빠졌고 지금 25일 올라가고 있고요. 추세는 돌렸고요.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여기에 딱 걸터 있는 거고요.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이고요.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일 겁니다. 들으시오. 확정형을 원하십니까? 싫어요. 밑으로 흔들리는 건 말이 씨가 될 수 있으니 얘기를 제가 슬쩍 할게요.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조만간에 35만 원을 넘어 40만 원에서 45만 원대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할까요? 쓰이다라고 할까요? 채팅창과 참여 인원 갖고는 안 됩니다. 다만 40일 동안은 윗방향입니다. 40일 동안은 윗방향이고 앞숫자 하나는 바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방송이 이런 방송 보셨어요? 아마 이것은 하고 싶어도 흉내를 못 낼 거려. 이런 식으로 장중에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할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장담을 하거나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틀리면 방송 접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로 교체를 하든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나오게 하면은 비슷한 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자, 두 번째 영상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포스코 퓨처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내 의견을 얘기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이고 기간으로 얘기하면 40일이고 40일 기준에 이 가격에 사도 설령 30만 원을 살짝 깰 수는 있지만 요게 이제 말이 시간이면 여러분들은 저기 하겠지만 더 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0일 동안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올라가면서 최소 35만 원에서 밀렸을 때는 최소 35만 원이에요. 거기를 안 깼을 때는 40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한번 이 토마토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무모하지만 한번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벌리는 자가 사람들의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견을 한번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정확하려면 고용지표를 본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고용지표 늘어도 2000K 이상으로 200K 이상으로만 안 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포스코 퓨처 갖고 있는 분들도 에코프로 BM 뭐 좀 좋게 얘기한 거 갖고 서운하진 않죠. 포스코 퓨처에 나을 어떤 관점을 실시간으로 한번 표출해 봤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아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이 SK 이일 거예요. 아이야 뛰지 마라. 진짜 SKI 진짜 이종복이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거 확인했죠, 여러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제대로만 했었어도 다른 주식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이번에는 냉수 먹고 속차리겠습니다. 큐! SKI도 마찬가지. 이건 먼저 돌았어요. 이건 먼저 돌았는데 61선이 찍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241선이 이쪽에 붙어 있고 121선이 여기 있거든요. SKI는 먼저 돌았기 때문에 얘는 가게 되면 85,000원대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7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넘어갈 때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포스코 퓨처 얘기한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77,000원까지는 무난하다. 77,000원에서 85,000원까지는 윗방향임을 이야기한 거고 그냥 방송해야 되나요? 내가 그냥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다른 이상한 저기 하라고 하면 안 돼. 이상한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텔레비 보는 사람들 이런 텔레비를 본 적은 있는지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전화 걸어갖고 뭐하니? 이 토마토 방송 안 보고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5분 드릴 테니까 시청자 지금 당장 2,000명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장 제약주 2개 얘기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1월 22일이면 이미 지수는 끌탕끌탕거리기 시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단기적으로 고점까지 올라와 있고요. 근데 SKI 같은 경우는 저 위치는 61선도 저항이고 241선도 저항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어떤 신호도 없었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저기서 갑자기 7만 얼마에 8만 얼마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말이 씨가 돼갖고 진짜 85,000원으로 와버렸고 그 뒤에 한 2주 가까이 옆으로 기더니 갑자기 최근 3일 사이에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 이따가 녹화 영상 보면서 좀 속쓰리거나 내가 이거 9만원 이하로 밀렸을 때 이쪽으로 밀렸을 때도 나는 이거 좋게 얘기했는데 밀리고 있지만 나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본다 하면서 이거 종목 진단도 서너 번 이상 했었을 거거든요. 더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이따가 시청자가 2,000명이 넘어가면 내가 목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치 있는 사람들은 2,000명이 넘어가면 목표가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85,000원 내가 얘기한 것보단 더 높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기간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노출되면 안 되는데 포스코 퓨처와 운명을 같이 할 거예요. 이 주식도. 내 말이 맞나 틀리나는 가보시면 알고요.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단기 상승, 중기 상승, 단기 상승, 중기 및 중장기 상승, 장기는 아직 상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까지 잘 움직이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단기, 중기, 장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두 번째 영상 들어간 거죠. 자, 세 번째 영상은
엔캠 준비됐나요? 틀어주세요. 지금부터 2차 전지로 갈게요, 여러분. 우선 엔캠이라는 주식이 기술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는데 이것도 10월 달에 보면 엔캠이라는 주식이 이 방송에서 언급이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엔캠이 지금 거의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주식이 이제 60일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갈 때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엔캠은 그와 같은 이치로 봤을 때 어쨌든 21선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은 뒤 다시 갭으로 21선을 돌파를 한 이 갭상승에서 움직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항선인 이평선을 뚫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단기적인 N자형의 목표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장기 이평선을 다 뚫으면서 6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올라갈 목표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엔캠이라는 주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기간이 되게 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이걸 직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시스템 매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던 자긍심을 얻던 열심히 참여하게 하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66일 하락하고 이제 8거래일 동안 움직임이 양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주식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은 얘는 66일 하락하고 마지막 마디가 66일 하락하고 이제 8일 움직임이 좋으니까 최소 58일 정도 되는 거죠. 66이 되려면 58일이면 내년까지도 봐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7만 원대 아니면은 7만 5천 원까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무모한 건지 아니면은 맞는 건지는 어쨌든 결과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추세와 패턴 플러스 지지와 저항에 입각한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고 주식은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는 것이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은 주추세, N자형, 파동, 마디, 비율, 이평선 등이다. 안 보고도 얘기하죠? 안 보고 얘기할게요. 안 보고 얘기할게요. 안 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기 지금 채팅창 보니까 그래도 보고 얘기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얘기했죠, 내가. 2,000명 채워보라고. 아니면은 이번 주 미스터 진단 1,500명이 아니 이번 주 미스터 진단은 일부 할 때 이미 일부 할 때 1,500명을 넘겨보세요. 내가 지금처럼 포스코 홀딩스를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뭐 좋아요, 고맙습니다. 전문가님은 신이십니다. 이런 얘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마 좋아요도 안 누르고 아마 이거 눌렀을 것 같은데. 이거 누르라니까 이거. 자, 지금부터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엔캠 분명히 11월 13일 날 얘기해드렸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포스코 퓨처하고 두 번째 SKI도 똑같은 식으로 설명드렸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이 기술적 분석의 노하우는 이거는 원래 특허감인데 내가 저작권으로만 등록해놨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저 정도 검색식으로 금방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조건 검색만 해도 그냥 나와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정도는 컴퓨터만 활용할 줄 알면 그냥 검색기로 그냥 나옵니다. 죽 써서 남 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자신 있고 지금은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럴 때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야 아니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은 야간 방송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한마디도. 대신 다음 주에는 하겠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감히 여기는요. 시장이 조정권으로 지금 붙어있는 시장이었어요. 이렇게 밀려내려고 있는 시장이었다고요. 근데 얘는 올라가고 있었죠. 이거 하나로 중심 이론을 써가지고 여기를 얘기를 했더니 이게 원래는 내년 1월 달까지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 이론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 기세대로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이것도 목표가 바뀝니다, 여러분. 2,000명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따가 시간에 쫓기더라도
엔캠하고 아까 뭐였죠? 아까 목표가 바뀐다고 한 거. SKI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30초만 봐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는 30초만.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 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 시청자 동시 접속자를 시작할 때부터 그냥 확 올려버리세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들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이걸 얘기해 주지 죽 써갖고 남 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 3번째 들어간 거죠? 드디어 에코프로 BM을 얘기해야지 되나요? 여기 지금 담당 PD 에코프로 BM 주말에 지나가는 나그네 청소하느냐고 힘들었죠? 이거 내가 얘기한 거하고 오차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아침에 시초가에 떴을 때 일부 매도하고 35만 원 정도를 내가 단기적으로 두 번째 목표가로 얘기했을 때 그분 팔았으면 그분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43조 계약을 수주했는데 뭐 하면서 막 지나가는 자들, 그대들 때문에 이 주식이 안 가는 겁니다. 한마디 해놓고 마지막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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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에코프로 BM도 간단해요, 여러분. 되게 세다, 이거. 에코프로 BM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놓으면 마지막 마디는 얘가 12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9일이에요. 3일 정도 남은 거예요. 다만 3일 정도 왔다 갔다 해도 이건 마지막 마디니까 이 전고점은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뚫으면. 그러니까 얘는 25만 원 이하는 이미 가장 강력한 저항을 뚫은 다음에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쪽 마지막 마디를 이쪽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는 23거래일이 되는 거고 여기서 놓고 보면 얘는 43거래일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놓고 보면 얘는 65거래일 동안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주식이 65거래일 동안 하락했을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65거래일 동안 하락하기 전에 얘는 51거래일 동안 우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전으로 가면 마지막 마디는 여기로 놓고 보면 이 주식은 지금 120일 동안 올라가고 65일 동안 하락한 거예요. 중간 끄트머리를 빼봅시다, 여러분. 120일 동안 올라가고 60일 동안 하락했으니까 올라간 거에 정확히 절반 정도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은 좋은 주식이고 센 주식이고 주도주면 618 이상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하겠습니다. 121 곱하기 618은 74.8일이에요, 여러분. 74.8일. 다시 말하면 이 65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73일이에요.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만 가면 어쨌든 74일이고 모레로 가면 75일에 다다르거든요. 조정 거의 끝난 거 맞아요, 여러분. 이게 중심이론을 지금 실시간으로 내가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월 13일) 중심이론을 운운하며 조정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대목과 지금 주가의 흐름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심이론이고 추세 패턴이고 단기, 중기, 장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뭐 이종복은 지나간 것 같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지금 현재 시점의 실시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이 에코프로 BM은 뭐 단기, 중기, 장기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게 고용지표를 보고 나면 정확한 가격은 얘기할 겁니다. 다만 고용지표를 보기 전에는 이 에코프로 쪽은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꼭대기에서 물은 사람 입장에서는 잘 갔으면 하는 거 바라는 거 누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니까. 그걸 내가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이종복 TV에 해놓은 말이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경우 고점으로 올라간 주식을 권해주기가 수월하겠어요? 안정적인 위치까지 밀리기를 바라겠어요? 안정적인 위치로 밀리기를 바라는 게 당연치사죠. 그러니까 내 입장은 주가가 잘 가도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주식이 없는 사람들 꼭대기에서 쫓아오지 않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밀리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나는 이 에코프로 BM도 지금 밀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주주가 바뀌면서 꼭대기에 물린 사람보다는 밑에서 산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은 장기로 가는 것은 자기의 주도하에 장기로 가는 게 아니고 물렸기 때문에 장기로 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지수가 흔들리고 종목의 흔들림이 나오면 불안 심리 때문에 그걸 못 버티게 돼요. 근데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이거 끝까지 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응징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증권사에서 아무리 매도 레포트를 쓰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 주가가 빠지겠습니까? 안 파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여유 있게 하는 사람, 그 여유 있는 게 그 심리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여유 있게, 그럼 여유 있게 하려면 몰빵을 해야 여유 있게가 됩니까? 적당히 매수를 해야 여유 있게가 됩니까? 적당히 매수하는 거죠. 적당히 매수하다가 이 자리다라고 싶은 자리,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 올인을 해야죠. 근데 일반인들은 올라갈 때 따라가고 거기서 올인해놓고 남 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위치고 그게 매수 기회고요.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처음서부터 그냥 2,000명을 넘기셔야지 꼭 그 말을 해야 또 그렇게 하는 건 또 무슨 심보예요. 또 내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아신 거예요, 벌써?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처음서부터 와서 박수 칠 준비를 해야지 뭐 시청자 만들으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만들고 그러면 그럼 시청자 좀 빼주세요라고 하면 빼줄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이거 고용지표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은 뱉었으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SKI 이거 10만 원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8만 5천 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이지만 10만 원 넘어서 10만 원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그러면 10만 원까지만 일단 얘기하면 그거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엔캠. 근데 엔캠은 먼저 치고 올라온 주식이라 잠깐만요. 물도 없네요. 물이 바닥났는데요. 이 실력이 바닥나면 안 되는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엔캠은 내가 아까 객기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거래량에 비해서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을 보세요. 주가는 올라가고 싶은데 거래량 밀집도가 우측으로 가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이것도 혹시 알아요, 여러분? 말이 씨가 돼갖고 될지 대신 한 번은 흔들렸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나는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9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주식이에요. 다만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짜리에서는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지금 터지기보다는 그럼 거래가 터지려면 어디서 터지는 게 좋으냐면은 한 번 젖히고 이렇게 한 번 젖히고 다시 올라가는 요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면 이거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데 얘가 거래가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드릴게요. 나는 엔캠의 최소 중기 목표가가 전고점은 넘어가는 걸로 본다고 그 중간에 8만 원에서 이 8만 5천 원 언저리까지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그 이상은 이 주식이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09540. 보세요. 나는 포스코홀딩스는 코드번호로 현대중공업이 나오네. 005490. 포스코홀딩스.
죄송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코드 번호도 까먹고.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주식이 이제 아까 내가 엔케마한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거래가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약한 거고요. 다만 또 반대로 이 주식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래가 작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려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는 거래소 종목이고 거래소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지수가 급등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한된 수급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나 엔캠, SKI 등 그쪽 종목들이 2차 전지에 쏠릴 수 있는 수급을 빨아들여가지고 수급의 공백 상태 때문에 약한 거고, 이 조정은 매수기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밑으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씨가 되니까 그 가격은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점부터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 놉니다. 그리고 지수가 한 차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이 주식은 시세가 붙을 거고, 최소 55만 원에서 6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 주식이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은 아까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엔캠이나 등등의 주식은 하락 추세를 베낀 상태에서 60여일이 하락하고 이제 올라가는 기간이 작았잖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도 기간 자체가 하락 기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다른 주식들은 하락 추세를 벗겨서 상승으로 터냈기 때문에 잘 움직인 건데,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도 하락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거고, 시가총액이 높은 것과 외국인들이 강한 상방을 보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과의 이슈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서 약한 것이다. 그러나 얘는 지금 중기 하락 조정 중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중기 하락 조정 중이나 단기적으로 조만간에 저점이 나와서 50만 원을 뚫으면서부터가 중기 상승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조정권에 있으니까 약한 거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요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2,000명 넘긴 거에 대한 보답은 됐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가 진짜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 얘기 중에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까 그들 여기서 아까 그들은 뭐예요? 그냥 포스코 아니야, 가장 먼저 올라간 엔캠으로 얘기할게요. 엔캠은 이 하락 추세를 벗겼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엔캠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엔캠이 이쪽에서 조정 중에 있을 때, 이쪽에 조정 중에 있을 때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을 뚫으면서부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 파란 선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버텨주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엔캠하고 SKI 볼게요. SKI도 보면 이 하락을 벗긴 거예요, 여러분. 얘도 지금 보면 이거 벗겼고 이걸 벗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에코프로 BM 얘기할게요. 에코프로 BM도 이거 벗겼고 이걸 지금 벗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이거 정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벗겼고 이거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는 그걸 못 벗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에 비해서 잘 버틴 게 지금 이 주식에 부담이 된 거죠. 얘네들은 거기가 얕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빨리 벗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포스코는 여기가 높다 보니까 하락 추세에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 약한 것이다 정도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시간 관계상 두통도 오고 에너지를 다 쏴버렸네요. 20초는 뭐 이틀 동안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 이 주식을 갖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2초로 끝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2초로 끝낼 때는 단기 조정이지만 결국은 50만 원 올라갈 거예요. 2초는 지났네요.
그쵸, 여러분?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시간 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수 차트를 얘기한다고 그랬나요? 뭐라 했나 모르겠지만, 2시 59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아, 고맙다. 당 떨어졌는데. 자, 여러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는 높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지수는 흔들릴 수 있으나 200K 이상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흔들림은 심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부연 설명해 드리고 반도체 섹터를 통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3시니까 동진이는 요새 잘 움직였잖아요. 동진이는 아직도 잘 가지 않습니까? 동진이. 해는 동쪽에서 뜨는 동쪽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마칠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 야간 방송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실시간으로 많이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